자, 오늘 금요일 슬기로운 노후 생활 준비했습니다.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말씀해 주실 이건 정말 저도 늘 뵙기만 했죠. 오늘 방송에서 처음 뵙는 거거든요. 행복 100세 자산관리연구회 강창희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강창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 대표님의 그 컨텐츠 유튜브로 이제 계속해서 좀 노후에 좀 불안한 노후 이런 것들을 또 아주 친절하게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요. 감사합니다. 네네. 그래서 한번 꼭 모셔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는데 오늘 이렇게 직접 뵙게 되네요. 네. 요즘에 정말 바쁘게 지내고 계시는 거죠? 예, 조직에서 대표를 할 때는 이 사람 저 사람 시키기만 하면 되는데 지금은 제가 이제 스스로 공부하고 또 자료도 만들고 서울로 지방으로 다니면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좀 어떻게 보면 정신없는 나날입니다. 제가 오늘 보니까 직접 또 오늘은 이제 생방송 때문에 택시를 이용하셨는데 평소에 대중교통만 이렇게 이용하신다고 들었어요. 많이 걸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100세 시대다 보니까 또 이렇게 강창희 대표님처럼 차가 있어도 그냥 평소에 계속 걷기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평소에 어떻게 운동하십니까? 저는 그러니까 그런 예를 들어서 서울역에 가서 차를 기다릴 때도 옛날에는 앉아서 기다렸는데 한 30분 있으면 그 역내를 그냥 걷는다든지. 거기 안에 계속 그래서 걸어 다니시는 하여튼 1시간은 이렇게 합계해서 1시간은 걷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틈틈이 이렇게 일상 속에서 운동하신 게 아주 보기 좋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릴 때 행복 100세 자산관리 연구회 대표 이렇게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자, 이곳이 어떤 곳인지 좀 설명해 주실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제 개인 연구소인데요. 몇몇 좀 서로 잘 아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100세 시대에 그 인생 설계하고 자산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공부 모임도 갖고 세미나도 개최하고 또 이제 언론에 기고도 하고 또 오늘처럼 와서 이렇게 방송도 하고 또 지방에 다니면서 강의도 하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강창희 대표님이 그냥 쓱 오셔서 하시는 게 아니고 저희 제작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원고를 미리 좀 달라. 그래서 꼼꼼히 또 그걸 체크하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제가 실력이 없으니까 그렇게 실수 안 하려고 좀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대표님 강의를 보니까 이제 유튜브도 조회수가 100만이 넘는 강의가 수두룩한데 말이죠. 그 비결이 뭘까요, 대표님? 궁금합니다. 우선 제가 하는 얘기 콘텐츠가 역시 노후 문제되기 때문에 노후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다는 게 첫째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저는 자산 관리를 그냥 뭘 사면 돈 버냐 오르냐 떨어지냐 이런 게 아니고 인생 설계에 맞는 자산 설계를 해야 된다. 그래 인생 설계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젊은 사람들이 인생 설계하면 말빨이 안 막히잖아요. 저는 이제 70대가 됐으니까 또 좀 그런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젊은 시절에 일본에서 근무를 좀 오래 했는데 그러셨군요. 우리보다 20년 30년 고령 사회가 앞서가고 있잖아요. 그 사회를 미리 본 거가 저한테 참 도움이 돼서 그때 일본의 고령 사회 모습과 지금 우리나라와 비교를 해서 또 일본이 그 후에 어떻게 됐는데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게 되면은 좀 설득력이 있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실제 해보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오프라인으로 강의를 하게 되면은 50명이 모인 그 강의를 1년에 200번을 해도요. 10,000명 정도밖에 못 들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잘하면 100만 뷰가 넘게 되면은 한 방에 그냥 100만 명이 이 유튜브를 본다고 생각하니까 어마어마한 효과죠. 어마어마한 효과가 있다. 그래서 시골에 농협 같은 데 가서 강의를 해도 시골에 가는 분들의 보고 저를 알아보고 그러니까 유튜브가 참 무섭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골에 강연 가시면은 할머니 할아버지들 오셔가지고 옥수수도 좀 감자 찐 감자 같은 좀 그런 거 없나요? 시골의 노인분들이 그런 걸 드리라고 생각지 못했는데 참 저로서는 참 감사한 일입니다. 참 정이 많은 분들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 대표님께서 이 컨텐츠와 잘 맞아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준비를 많이 하셨습니다. 대표님께서 노후 교육 전문가로 활동하신 게 벌써 이게 20년 전이군요. 2004년부터 하셨는데 어떤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사실은 제가 작년 9월까지
그 금융회사에서 딱 50년 이제 일을 하고 지금 이제 독립연구소를 차렸는데요. 네. 주로 그 투자자들에게 이 뭐랄까 펀드 투자를 하시잖아요. 네. 그걸 운영하는 회사의 대표를 좀 했기 때문에 네. 그걸 하면서 보니까 자산운용업이 성공을 하는 데는 이렇게 운용만 잘해도 되는 게 아니고 네. 투자자분들이 단기 시황에 쫓겨서 사타파르타 이걸 반복하면 안 되는구나. 이 장기 투자 분산 투자 원칙을 지키도록 설득하는 게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좀 길게 봐야지 짧은 호흡으로 팔았다 뭐 다시 그렇죠. 샀다 이게 그게 좀 그렇죠. 투자에 우리 대표님 보시기에는 안 좋다 그런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래서 그런 투자 교육 활동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은퇴가 시작이 되면서 은퇴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또 노후 설계 얘기를 하게 됐고요. 네. 그리고 2004년에 제가 이제 그 자산운용사 대표하다가 나왔는데 그 미래에셋 그룹에다가 이 투자교육 연구소를 만들면 좋을 거다 제안서를 냈는데 그게 받아들여져 가지고 본격적으로 제가 이제 투자교육 연구소, 퇴직연금 연구소, 은퇴 연구소 네. 이런 그 연구소에 좀 대표를 좀 해왔죠. 그래서 그렇게 한 지가 20년이 됐습니다. 네네.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저희에게 해주시면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 네. 이게 이제 요즘에 뭐 주식하는 분들도 워낙 많이 계시고 근데 이게 투자라는 게 사실은 그 좀 긴 안목으로 네. 끌고 가야 네. 결국은 성과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네. 그런데 오늘 이제 저희가 이제 슬기로운 노후 생활인데 네. 사실 노후라는 단어 이 딱 보면은 좀 뭔가 좀 불안하고 한숨부터 나오고 말이죠. 네, 네. 그런 것 같은데 이 노후에 대한 불안 네. 어떻습니까, 대표님? 준비가 안 돼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노후를 좀 이게 좀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노후의 그 3대 불안이 뭐냐면 첫째가 돈이고 네. 둘째가 건강이고 셋째가 외로움인데 네. 이 돈, 건강, 외로움 3대 불안에 어떻게 대응할 건가 하는 거를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데 네. 그러다 보면 돈이니까 경제적으로 자립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경제적 자립하면 다 뭐냐면 재테크, 돈 버는 능력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네. 진정한 경제적 자립은 주어진 경제적 상황에 자기 자신을 맞춰놓는 능력을 기르는 거 절약이다.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저는 절약을 이야기하는데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지금 종목이 뭐 좋은가 물어보러 왔는데 절약을 하고 절약하라고. 네. 한심하다는 표정인데 네. 듣고 나면 좀 그렇겠구나. 이게 절약이 가장 중요하고 네. 그다음에 너무 남과 나를 비교하니까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자기 나름대로의 뭔가 방식으로 네. 할 수 있는 그 소신 네. 이런 걸 가지게 되면 그게 큰 문제는 아니지 않은가 그런 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게 지금 뭐 두 가지 먼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네. 이 남과 자꾸 비교하게 되고 또 이제 어떤 어떻게 하면 좀 돈을 더 벌어볼까 이거보다는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지출을 통제하는 어떤 절약 이게 사실은 알고는 있지만 상당히 어려운 거거든요. 네. 네. 근데 벌기는 사실 어려운데 절약은 하기에 따라서는 자기 의지대로 될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네. 사실은 말씀이 다 연결이 돼 있는 게 비교하다 보면은 네. 절약이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캠핑 장비를 사는데 캠핑 텐트를 쳤는데 옆 텐트는 너무 좋아 보이면 이때부터 또 절약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참 그 우리가 많은 분들이 특히 우리나라가 남의 눈을 너무 의식한다고 다들 그러잖아요. 네. 이제 그러지 않도록 노력을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청취자분들께서 문자가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대표님. 네. 3145번님이 강 대표님 TV에서 많이 뵀어요. 반갑습니다. 애청하는 프로그램에서 만나게 돼서 라디오 대환영합니다. 네, 그러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를 좀 많이 출연을 뭐 많이는 하셨나요? 아니지만 이제 좀 이렇게 네. 그래서 요즘 이렇게 그 뭐랄까 애청하신다고 그럴까요? 네네. 좋아하시는 분들이 마니어라고 그럴까요? 그런 네.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 슬기로운 서울 생활 이 프로그램은 많은 분들이 지금 듣고 계시는데 우리 강 대표님 나오시니까 다들 이렇게 좋아하시네요. 너 지금 유튜브 댓글창에도 유명인 희승현 TV님이 60세가 넘으니 노후 생활 대비에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건강에 신경을 정말 많이 쓰게 되네요. 그러셨는데 지금 이제 세 가지 돈, 건강, 외로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건강에 대해서 참 많은 관심들이 있죠. 네. 조금 이따 좀 들어보고요. 2004년부터 이제 20년째 노후 교육을 해오고 계신데 사람들이 인식이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2004년 시작하실 때하고 요즘하고 좀 많이 달라졌죠, 대표님. 예, 우선요. 2004년에 제가 기억이 나는데 어느 연구소에서 그 기업의 그 임원분들 대상으로 네. 그 동영상 강의를 이렇게 15분짜리를 한 12번 이렇게 보내는 그런 동영상 강의를 한 일이 있는데 네. 그때 제가 처음으로 장수 리스크라는 말을 썼거든요. 장수 리스크. 예, 그때는 제가 장생의 리스크라고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네. 그 후에 여러 군데서 전화가 와가지고 아니 오래 사는 게 축복이 희망인데 그게 네. 리스크 위험하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네. 그런 분들이 많았거든요. 아, 근데 네. 지금 장수 리스크가 뭐 모르는 분들이 없잖아요. 네, 네. 재소수면 120살까지 산다고 그러고 걱정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많은 분들이 엄청나게 이 의식을 하고 그래서 이제 유튜브 조회수도 많고 그런데 네. 문제는 이제 그 알게 된 거를 실천하는 것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렵죠. 네. 네,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절약하면 우리나라 사람이 근검절약하죠 사실은. 네. 근데 자식한테 들어가는 돈을 못 네. 말리잖아요. 네. 그래서 어렵잖아요. 아, 그렇죠. 네. 이제 그런 나중에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사실 이제 그 자녀 교육에 우리나라 분들만큼 이렇게 정말 그 투자는 뭐 아주 과감한 투자죠. 자식 교육에 있어서만큼 말이죠. 그런데 이제 요즘에 이 젊은 세대들도 말이죠. 네. 이 노후 대비를 아주 젊었을 때부터 이제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다. 네. 이렇게 제가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대표님 이렇게 뭐 강연이나 강의를 하시다 보면은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노후 준비하는 게 많이 달라졌죠.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70대 후반이 되다 보니까 이제 깨닫게 됩니다. 아, 그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였구나. 이렇게 네. 했어야 되는구나. 아. 근데 70대 후반에 깨달았자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냥 맞춰 사는 능력밖에. 네.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 20대, 30대, 40대의 젊은 시절에 우리보다 고령사회에 앞서가는 사회를 미리 본 거 네. 간접 경험이죠. 그걸 할 기회가 많아가지고 그때부터 좀 준비한 게 저한테 참 도움이 됐기 때문에 네. 저는 젊은 후배들에게 20대, 30대, 40대부터 예를 들어서 이제 3층 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가입하는 게 노후 준비입니다. 네네. 그다음에 오래오래 일하는 거 자기 몸값 높이는 게 노후 준비입니다. 네. 그런 식의 이제 이 얘기들을 많이 해서 젊은 사람들이 가능하면 저와 옛날에 했던 것처럼 간접 경험으로 빨리 깨닫고 준비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그런지 가끔 그 유튜브에 댓글에요. 네. 금년에 제가 34살인데 지금 이 영상을 본 것을 행운으로 생각합니다. 아, 그래서 젊은 분들도 보고 있구나. 네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20대, 30대, 40대에 말씀하셨는데 지금 듣는 50대 분들이 좀 많이 서운해 하시지 않을까. 네. 아니, 그러니까 50대 분들은 네. 50대 해야 될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죠. 이제 예.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어떻습니까? 은퇴를 눈앞에 둔 50대들이 사실은 그 우리 대표님 그 영상을 많이 보는 걸로 제가 봤어요. 어떻습니까? 실제로 50대 분들이 좀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될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은퇴라는 말은 안 쓰도록 애를 쓰고 있는데요. 네. 그게 뭐 퇴직이라고 보면은요. 네. 우리나라 직장인이 체감하는 평균 퇴직 연령이 51.8세라고거든요. 51.8세요. 네. 그러니까 50대가 되면 퇴직을 앞두고 있는 거죠. 네. 그 크게 두 가지가 할 일이 있는데 네. 가계 자산의 구조 조정하고 퇴직하고 나서도 할 그 뭔가 일을 준비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구조 조정은 첫째가 뭐냐면 우리 가계 부채가 많거든요. 네. 인생에서 재산이 제일 많을 때가 50대인데 50대 가구의 평균 부채가 1억 7백이니까 1억 7백. 네, 없는 분들 생각하면 있는 분들은 몇 억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걸 안고 퇴직하면 괴롭거든요. 아. 그러니까 가계 부채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노력하는 게 네. 50대 할 일이고 그렇군요. 두 번째는 그 가계 자산이 50대에도 보니까 80% 이상이 부동산이에요. 네. 그러니까 집 사느라고 부동산에- 이제 그렇죠. 다들 대출을 받으시는 거죠. 예, 부동산의 편중된 자산 구조를 바꾸는 게 그게 가계 자산의 구조 조정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퇴직하고도 그게 돈이 되는 일이든 사회 공헌 활동이든 취미 활동이든 그걸 겸한 활동이든 네. 뭔가 퇴직하고 나서도 소일거리를 갖기 위해서 그 미리 준비하는 거 네. 그게 50대에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아, 정말 소중한 말씀 해 주셨어요. 네. 네. 이게 주위에 저도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주위에 그 퇴직한 선배들 보면은 일이 있는 분들은 네. 이게 같이 점심 먹자 그러면 네. 흔쾌히 대답을 하는데 네, 네, 네. 일이 없는 분들은 뭐 약속을 네. 잡으면 나오지도 않고 네. 또
와, 하루 종일 좀 지루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좀 딱한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 네. 일이 그만큼 일을 가지고 쭉 가는 게 중요하군요. 예, 저는 그래서 제일 그 강조하는 게 퇴직하고 나서도 꼭 돈 벌기 위해서만이 아니고 네. 보람 있는 삶을 위해서도 그렇고 부부간의 화목을 위해서도 그렇고 하여튼 뭐 소일거리를 갖는 게 가장 중요하다. 네, 그 얘기를 네.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 지금 또 3983번님이 저는 40대 후반 가장인데 하나뿐인 우리 딸이 이제 39개월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70세가 훌쩍 넘어서도 이 일을 계속해야 할 것 같네요. 앞으로 저는 어떻게 해야 대표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요? 그러셨어요. 40대 후반 가장이신데 뭐 아직 늦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40대 후반이니까 뭐 지금부터 네. 충분히 준비할 수가 충분히 있고. 하실 수 있는 거죠. 문제는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을 하시기만 하면 되고 네. 자식한테 너무 돈 퍼붓지 않는 것부터 하셔야 되고요. 네네. 그다음에 건강 리스크를 40대부터는 좀 신경 써야 되니까 조심을 하면서 뭐 폭탄주도 줄이고 그다음에 담배도 끊고 네. 그래도 또 모르니까 중대질병보험 하나 정도 들어두고 보험 하나 하는, 정도. 하는 게 네. 40대 할 일이고 네. 그다음에 50대 가서는 아까 말씀드린 50대 일 준비를 하고 네. 뭐 그러면 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너무 같아요.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된다. 3983번님. 네. 요즘에 이제 저성장 결핍의 시대다라는 말이 있는데 말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대표님? 우선 이제 우리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매년 10%대 두 자릿수 경제 성장을 했거든요. 네. 그때는 작년보다 금년이 좋아지고 금년보다 내년이 좋아지고 이런 세월을 우리가 30년 넘게 살았기 때문에 네. 우리 머릿속에는 고성장 마인드, 고성장 체질이 몸에 딱 박혀 있는 거죠. 네. 근데 몇 년 전부터 4%, 3%, 2% 재작년에는 마이너스 성장했죠. 네. 작년에 1%. 근데 금년에도 2%인데 두고 봐야 알기 때문에 네. 우선 이게 기본적으로 성장률이 낮아지면 그렇게 우리가 팍팍 좋아지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 저성장 시대에 맞게 자기 생활 습관이나 이런 거를 바꿔야 되는데 네. 그런 면에서 이제 결핍의 시대다. 옛날처럼 그냥 팍팍 늘어나지 않으니까. 네. 그래서 우선 결핍의 시대에 할 일이 절약이거든요. 아. 옛날 일에 관한 생각을 바꿔야 되고 주택에 관한 생각을 바꿔야 되고 네. 애들 교육, 애들 결혼에 관한 생각, 나의 노후에 관한 생각 이런 생각들을 이 저성장 결핍의 시대에 맞도록 바꿔야 된다. 고성장 시대의 마인드를. 네네. 예를 들어서 그 재미교포 한 분이 사장돼 가지고 서울에 발령받아 와 가지고 몇 달 살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서울에 와서 몇 개월을 살아보니까 서울처럼 대중교통이 발달된 도시가 세계에서 몇 개 없다 이겁니다. 그건 정말. 근데 1km 가면서 자동차 끌고 가더라 이거예요. 네. 그 사람들 눈에는 참 이상한 겁니다. 필요 없는 자동차, 교육비, 결혼 비용, 경조사 이런 거를 이 저성장 결핍의 시대에는 합리적으로 아끼지 않고는 네. 노후 준비가 안 되게 돼 있거든요. 네네. 네. 지금 뭐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제 머리가 그냥 쭈뼛쭈뼛 서게 되네요. 정말 깜짝깜짝 놀랍니다. 네, 그렇군요. 일, 주택, 교육, 결혼, 뭐 자녀들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을 결핍의 시대에 맞게 가져가야 된다. 네. 그런 말씀 해주셨는데 이 결핍 시대에 필요한 노후 대비 원칙이 혹시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고성장 시대에 갖고 있는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마인드, 네네. 일에 관한 생각, 그러니까 오래오래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게 하나고요. 그다음에 집 한 채가 내 노후를 책임준다는 생각을 또 버려야 된다는 게 네. 하나고요. 주택에 관한 생각을 바꿔야 되고 자녀 리스크죠. 자녀 교육비라든지 자녀 관련 비용을 너무 많이 쓰면 안 된다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자녀 결혼 비용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자신의 노후에 관한 생각 같은 거를 네. 이 미리미리 생각하고 그에 맞게 준비를 해야 된다. 네. 대표님 그 지금 그 주택 말씀하셨는데 네. 그래도 내가 집을 한 채 갖고 있어야지 이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네, 네. 그 어떤 생각을 좀 갖고 계십니까 대표님께서는? 저는 걱정이 뭐냐면 네. 이게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한 76%가 가계자산의 50대의 가계자산의 부동산이거든요. 네. 그리고 70대 이렇게 넘어가면은 한 8, 90%가 부동산이에요. 딱 네. 집 한 채입니다. 네. 근데 제가 이웃나라 일본의 제 친구 사례 같은 걸 보면은 장기적으로 부동산이 하락한 거 왜냐하면 저성장 시대로 가게 되면 저출산 시대로 가게 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그랬을 때 10년, 20년 후 내 노후가 됐을 때 그 부동산이 나를 책임져 줄까. 예, 그게 사실은 걱정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주택연금을 활용하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의 비중을 줄이고 네. 금융자산의 비중을 높이는 노력한다든지 네. 뭐 이런 노력은 젊을 때부터 해야 되겠죠. 네. 아까 시작하면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그 특히 젊은 층들은 그 3층 연금이라고 네. 하죠. 네. 국민연금, 퇴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예.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예. 네. 저희가 이제 계속 그 연금에 관해서도 이 시간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네. 그런 점들은 아무튼 우리 대표님께서 지금 잘 말씀을 그러니까 해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선진국 하면은 노후 자금을 뭐 몇 억씩 들고 있는 부자 나라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네. 그게 아니고 세상을 떠날 때까지 최소 생활비 정도를 그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연금으로 받을 수 되어 있는 있도록. 나라가 선진국인데 네. 그러기 위해서는 젊은 시절 20대, 30대, 40대부터 네. 말씀드린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얼마씩이라도 30년, 40년 넣어가야 네. 그게 가능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띵동댕동. 네.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대표님. 대표님은 지금 잘 안 들리실 거예요. 왜냐하면 헤드폰을 써야 들리기 때문에. 네. 죄송합니다. 오늘 딩동댕을 평소에 외치는데 대표님 앞에서는 좀 조심스럽네요. 네. 제가 워낙 좀 경박하게 하거든요. 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 반짝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반짝 퀴즈. 자, 반짝 퀴즈를 내드리는데 사실은 제가 반짝 퀴즈를 내드리기에 앞서 사실은 대표님께 유도를 했습니다. 반짝 퀴즈 정답을 말씀하시게끔 유도를 했어요. 그걸 지금 눈치채신 분들은 정답을 바로 보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반짝 퀴즈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4050 세대, 그러니까 40대 50대 세대 가구 자산에서 가장 많이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부동산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한국의 40, 50 세대 가구 자산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부동산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샵에 0951번, TBS 앱은 무료고요. 이 시간 정답 보내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제철 강원도 곰취 100%를 한 병에 담은 건강음료 곰취 미세차, 주식회사 다이아린에서 20K 손식물성 샴푸와 린스, 웰빙 플러스에서 하이리 클렌징 폼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책 선물 드리고 있잖아요. 평범한 직장인의 소소한 반란, 내 집 마련은 지어서 해결하자, 노후까지 책임지는 내 집 짓기 프로젝트, 왕과장의 부동산 투자는 처음이지만 내 집 지어서 잘 살고 있습니다. 라는 책입니다. 이 책 선물 받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 말머리에 책 선물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세요. 총 3분 선정해서 저희가 책 선물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대표님 제가 반짝 퀴즈를 내드렸습니다. 한국의 4050 세대 가구 자산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부동산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인데요. 혹시 힌트를 뭐 안 드려도 될까요? 어떻게 힌트를 조금 주시겠습니까? 뭐 그래서 요즘 많은 분들이 노후의 집 한 채로 노후가 보장이 될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 이유가 네. 집 한 채밖에 없다는 뜻이겠죠. 네. 거의 답 비슷한 힌트를 드렸습니다. 자, 정답 많이 보내주시고요. 또 책 선물 받으실 분들은 책 선물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샵의 0951번입니다. 자. 모두에게 열려있는 생활 밀착형 고민 상담소. 슬기로운 서울생활 나선홍입니다. 네, 슬기로운 서울생활 나선홍입니다. 오늘은 슬기로운 노후생활 행복백세 자산관리연구회 강창희 대표님 모시고 노후 대비에 대한 꿀팁 알아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 어떻게 하면 좀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을지 이런 점이 궁금하다. 이런 상담 좀 저는 필요해요 하시는 분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에 0951번, TBS 앱은 무료고요. 전화 상담 나는 그냥 전화로 해결합니다. 이런 분들은 전화 상담이라고 적어주시면 저희가 바로 전화 드립니다. 대표님 지금 문자가 너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예, 이게 이 대표님 그 너튜브 100만 다 비결이 이 문자로 이게 다 드러나네요. 8186번님이 집 한 채가 전 재산인 60대인데 잘 가지고 살다가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생각인데 노후에 아이들 도움 안 받고 살다 가는 게 바람이네요. 이러셨습니다. 네. 집 한 채 물려주면은 100살 가까이 되면서 물려줄 텐데 그때 자녀들은 70세쯤 될 거니까
의미가 없죠. 아, 그 과감하게 네. 주택연 가입해서 주택연금이요? 생활비를 쓰시는 게 훨씬 현명할 겁니다. 아, 네네. 그 주택연금도 저희가 이제 한 차례 좀 소개해드린 바가 있는데 요즘에 주택연금 그 신청하신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까?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예를 들어서 부동산과 금융자산 비중을 반반점 갖도록 60대가 되면은 맞추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저는 3억짜리 아파트 한 채밖에 없는데 어떻게 맞춥니까? 그러면 저는 뭐라고 하냐면 3억짜리를 주택연금에 가입해서 한 달에 한 72만 원 정도씩 받으면은 네. 생활비를 조달할 수가 있고 그러네요. 그다음에 그게 세상 뜰 때 주택을 양도하는 거기 때문에 집을 파는 효과가 있으니까 네. 부동산과 금융자산 비중을 이렇게 맞춘 효과도 있고 네네. 그런 면에서 부동산에 대한 생각을 좀 바꾸십시오. 그렇게 그러시군요. 얘기합니다. 예. 네. 아주 판단한 얘기가 아니고. 네네. 시골에 계신 부모님들도 이제 주택연금을 이런 걸 전혀 모르시다가 예. 최근에 뭐 우리 대표님 유튜브를 보셨는지 시골에서 그 누구야 누구 아빠야 나 주택연금 가입해야 된대 이래서 전화를 받는 전화 그 통수가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골에 특히 농사 짓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네. 그 농지연금이 또 쏠쏠합니다. 아 농지연금은 뭔가요? 그 농지를 이렇게 맡기고 마찬가지로 네. 연금을 받는 거예요. 아 연금을 받는 거. 그런데 사실은 나중에 농지 그 자녀들이 다 도시에 사는데 물려받을 가능성 거의 없거든요. 거의 시골을 가서 그렇죠. 살지도 모르는데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연금으로 해서 생활비 받아주는 게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여유 있게 살 수가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주택은 주택대로 하고. 네네. 그러니까 논농사나 밭농사 짓는 그런 분들은 네. 그거를 연금으로 받아서 생활할 수 있다. 나중에 이제 세상 뜰 때는 그 나라에 주는 거죠. 그렇군요. 야 그러면 이제 시골의 부모님이 또 오늘 전화 또 하시겠네요. 애야 누구 아빠야 누구 엄마야 농지연금이라는 게 있대. 그거 좀 빨리 알아봐다오. 이렇게. 산이 있는 분은 산지연금도 있고요. 산지연금이요? 네, 산. 네. 오 산지연금이요. 주택연금, 농지연금, 산지연금을 합쳐서 부동산연금이라고 하죠. 아 주택연금, 농지연금, 산지연금. 네, 네. 요 관련해서는 또 따로 저희가 한번 코너를 또 마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가 지금 유튜브로도 보이는 라디오 진행 중입니다. 너튜브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노후 파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노후 파산을 걱정하는 분들도 정말 많은데 제가 사연을 하나 소개해드리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56세 주부로 종종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남편은 퇴직을 앞두고 있는데 부부 노후 준비도 시원찮은데 자식들은 결혼도 안 하고 집을 떠날 생각을 안 하고 용돈도 요구합니다. 다 큰 자식 밥 빨래 청소를 언제까지 해주면서 살아야 하는지 친구들처럼 부모가 집을 마련해줘야 독립하겠다고 농담처럼 말하는데 정말 걱정이 앞섭니다. 시어머니는 지금 제 나이에 육아가 끝나 노후를 즐기셨다고 하는데 노후를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고 답답해집니다. 소장님. 이렇게 사연이 왔습니다. 지금 우리 자식들 때문에 이렇게 걱정하는 50대 분들이 정말 많으실 거예요. 이게 성인 자녀의 경제적 독립이 말이죠. 인생 후반전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 변수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대표님은 어떻습니까? 이 노후에 막 힘들게 사는 또 여기 신조어론 요즘 노후 파산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노후의 파산으로 이끄는 5가지 리스크가 있는데 그 첫째가 뭐냐면은 은퇴 창업해가지고 실패하는 리스크고요. 두 번째는 금융사기 당하는 리스크고. 금융사기. 세 번째는 중대 질병 걸려서 돈 퍼붓는 건강 리스크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가 자식한테 돈 퍼붓는 성인 자녀 리스크거든요. 그리고 5번째가 황혼연 리스크. 황혼연하게 되면 재산을 반으로 나눠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5가지 이 리스크에 좀 이렇게 걸리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죠. 여기서 이제 지금 이 사연 주신 분은 성인 자녀 리스크네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생활비를 부모에게 의존하고 살고 있으면 부모님 떠나고 나면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도 있고. 그 일본에서도 보면은 노인들이 쓴 글에 나 죽고 나면 내 연금으로 살고 있는 내 애들 어떡할까 그런 걱정하는 글들이 많거든요. 그래요. 근데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소비 하지만은 이 중남미나 이런 이태리 이런 나라에 비교하면 우리나라처럼 근검 전략하는 나라가 없는데
이 자식한테 돈 퍼붓는 거는 세계에서 1등이거든요. 왜 그런 걸까요? 작년에 네. 미국 CNN 방송에서 주요국에 네. 애들 0세에서 18세까지 자녀 양육비로 들어가는 돈의 합계를 GDP 합계로 나눠봤더니요. 네. 비율이 1등인 나라가 한국이고 2등이 중국이고 네. 3등이 이태리인데 그 말은 소득 대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자식한테 돈을 가장 많이 퍼붓는 나라다. 예를 그게 들면 이제 뭐 사교육비가 우선 네네. 많이 있죠. 네. 그다음에 뭐 지금 말씀대로 작년 그렇게 돈을 썼는데도 작년 8월에 이 신문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2030 세대 중에서 그냥 쉬는 애들 저는 쉬면 쉬었지 그냥 쉬는 게 뭔가 했더니 네. 일도 없으면서 찾아보지도 않는 그걸 그냥 쉬는 세대라고 그랬더라고요. 네네. 그게 67만 명인데 그중에 63%가 생활비를 부모한테 의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67만 명이요. 예, 그 중에 67만 명 중에 60%가 부모한테 이제 손을 63%가 63%가 부모가 생활비를 대주고 있고 우리 성인 전체로 보면 300만 명이 넘는다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 소위 그거를 캥거루라고 그러죠. 네. 일본 같은 데도 그런 게 있는데 그걸 일본에서는 캥거루를 뭐라고 그러냐면 패러사이트 싱글이라고 부르는데 기생충적 독신이라는 뜻이래요. 몇 년 전 통계를 봤더니 일본의 35세에서 44세까지 10년 인구가 1895만 명인데 네. 그중에서 결혼 안 하고 부모한테 얹혀 사는 기생충적 독신이 295만 명이라고 나왔더라고요. 맞네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 우리도 지금 뭐 일본 못지 않거든요. 네네. 그게 노후에 큰 부담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젊을 때 이 네.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이 제대로 된 그 뭐랄까 자립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 자립의 첫째가 행위의 자립. 네. 자기 일은 자기가 완결하는 행위의 자립. 두 번째 남의 눈을 의식하지 되니까 의식의 자립. 네. 그리고 경제적 자립인데 네. 경제적 자립하면 다들 돈 버는 능력, 재테크 이것만 생각하는데 네. 진정한 경제적 자립이란 주어진 경제적 상황에 자기 자신을 맞춰 넣는 능력을 기르는 것, 즉 절약이거든요. 절약이요. 예. 근데 네. 우리는 너무 어렵게 부모들이 그 어려운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한이 맺혀가지고 네. 자식들한테는 좀 어렵게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퍼준다는 어떤 그렇죠. 느낌이죠. 근데 아마 선진국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지나고 보니까 어릴 때 자립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이게 나이 들어서는 안 되는구나. 네네. 그래서 지금 선진국의 부모님들이 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에게 엄격하게 하는 엄격하게 이유가 하고. 그게 그런 이유구나. 네네. 아마 우리도 점점점 부모님들이 깨닫게 될 거예요. 그러군요. 그리고 깨달아가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네. 경제적인 어떤 그런 생각과 마인드, 네. 그다음에 어떤 돈에 대한 소중함 이런 것들을 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좀 가르쳐줘야 되는데 네. 우리는 좀 돈을 멀리해라 예. 이런 교육들이 많았잖아요. 네. 그리고 네. 부모가 하도 이 가난해서 한이 맺혔기 때문에 네. 애들은 좀 편하게 해주고 싶다 그런 생각도 있죠. 그게 오히려 네. 우리 애들한테. 자녀들에게 독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군요. 이 노후 파산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이게 일본에서 만드는 신조어인데 네. 그 불행한 노후를 보내는 노인의 삶을 일컫는 용어라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말이죠. 네. 네. 이게 우리 미래가 되지 않으려면 좀 어떻게 준비를 하면 그러니까 그 일본의 그 몇 년 전에 NHK에서 노후 파산 특집을 방송했는데 네. 그 당시에 일본의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혼자 사는 노인 사별하거나 이혼하고 자식 들어오고 안 사는 독거 노인이 그 당시에 630만 명이었는데 네. 그중에 200만 명 정도가 노후 파산으로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 아하.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냐 왜 그러냐 이 첫째가 연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본에서 같은 선진국이기 때문에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본 생활비는 연금으로 받는 나라인데 그걸 못한 사람. 네네. 그리고 이제 부동산 하나밖에 없는데 부동산 값이 지난 20년 30년 동안 일본의 부동산 폭락했고. 예. 제 일본 수도권에 살고 있는 동경 수도권에 살고 있는 친구가 28평짜리 아파트를 1984년에 1억 2천에 사서 제일 비쌀 때 1991년에 네. 3억 6천만 원까지 올라갔는데 제가 2달 전인가 3달 전인가 물어봤더니 우리 돈으로 3천만 원 4천만 원에 팔일지 말지라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그 정도로 폭락했군요. 1년 생활비가 안 되는 거예요. 네네. 근데 우리도 뭐 꼭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은 너무 우리는 부동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일본도 사실 1980년대 버블기에는 재산이 부동산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게 결국 나중에는 일본도 선진국 수준으로
부동산 비중이 30%대 낮아졌는데 낮아지고 그게 뭐냐면 스스로 구조 조정을 안 하니까 네. 가격의 구조 조정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네. 아 그렇군요. 야 이게 뭐 소위 말하는 영끌이라 그래가지고 젊은 세대들부터 뭐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정말 네. 막 집을 사려고 했던 그때가 있는데 말이죠. 네. 이게 이제 대표님 그 노후 준비에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싱글의 시대를 준비하는 거더라고요. 네. 요즘 이제 결혼 안 하는 그런 또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이게 네. 혼자 사는 그 소위 말하는 1인 가구가 정말 많이 네. 늘어났는데요. 그러니까 노후에 이제 혼자 사는 이유가 뭐냐면 사별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생애 미혼 결혼 안 하고 나이 든 분들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가 황혼이혼. 젊을 때 이혼하면 그래도 다시 재혼할 가능성이 큰데 네. 황혼이혼하게 되면은 아마 안 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 세 가지 이유로 그러는데 지금 보니까 2022년 말 현재 통계가 나온 걸 보니까요. 네. 우리나라 인구가 5,170만 명이고 네. 가구 수가 2,170만 가구인데 그중에서 1인 가구 비율이 젊은 사람 혼자 사는 1인 가구, 네. 독거노인 1인 가구 합쳐서 1인 가구 비율이 34.5%예요. 아. 그러니까 가구 원수로 볼 때 우리나라도 1인 가구 비율이 가장 높은 거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유럽의 스웨덴 같은 나라는요. 전국 평균 57%, 스톡홀름은 60%예요. 네. 온 천지가 혼자 사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럼 스웨덴은 우리보다 우울하고 불행한 나라일 것 같은데 스웨덴이 세계에서 7번째로 행복한 나라랍니다. 네. 왜냐? 혼자 살더라도 연금이 발달돼 있어서 죽을 때까지 먹고 살 걱정이 없는 걱정 거고요. 없이. 또 혼자 살더라도 이 지역사회나 이런 새로운 유연사회에서 외롭지 않게 네. 행복을 찾는 방법을 미리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네. 문제는 우리도 이렇게 가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특히 70세 이상 혼자 사는 노인의 78%가 여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그 78%가 여성. 예, 그러니까 70세 이상 혼자 사는 노인의 78%가. 아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혼자 사는 노인은 여성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네. 특히 여성분들이 준비를 단단히 해야 된다. 그렇군요. 이게 이제 그 이 방송 들으시는 우리 70대 네. 어르신들 많이 듣고 계실 텐데 이게 지금 뭐 부부가 함께 계시다가도 이제 혼자 되실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예. 혼자 사는 노후 이것도 굉장히 준비가 필요하겠네요, 대표님. 그죠. 왜냐면요. 부부 같이 하는데 우선 보통 남녀 평균 수명이 6년 차이거든요. 네. 그리고 보통 4-5살 아래잖아요. 네. 그러니까 10년 정도는 그 사모님이 혼자 살게 될 가능성이 크죠. 네. 그러기 때문에 남편 먼저 가고 혼자 남아서 10년 넘게 살아야 되는 아내분을 배려한 노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렇게 저희 얘기를 하죠. 네네. 네. 그 아내분을 배려하는 그 노후 준비 구체적으로 뭐 좀 몇 가지 우선 사례를 말씀드린다면요. 네. 그 변호사 한 분이 80대 중반에 돌아가셨는데 네. 옛날에는 변호사가 돌아가시고 나면 여기저기 수임료로 땅 받은 것도 그래가지고 자식들이 상속 때문에 무지개 싸우는데 네. 그분은 본인 돌아가신 뒤에 봤더니 본인 명의로 돼 있는 게 전화기 한 대밖에 없더래요. 어허. 싸울 일 없게 만들고 네. 그다음에 세를 받아먹는 부동산이 있었는데 소유권은 자식한테 줬는데 사용권은 마나님한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 돌아가실 때까지 월세는 사모님 거죠. 네네. 그런 식의 배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렇죠. 예. 네네. 예. 그런 하여튼 그러니까 되게 보통의 가정에서 보면 오히려 남편 중심의 노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남편 중심의 노후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남편 먼저 떠나고 혼자 남아서 10년 넘게 살아야 되는 아내분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네. 뭐 건강 문제, 돈 문제 이런 거 다 생각해서 좀 의식적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 네. 아주 뭐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지금 네. 저 많은 저희 청취자분들 이제 뭐 남성, 여성 청취자분들 다 계시지만 특히나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시는 우리 남편분들 아내를 위한 노후 준비 요거는 꼭 좀 잘 지금부터 차근차근 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고맙습니다. 슬기로운 노후 생활 오늘 행복 100세 자산관리연구회 강창희 대표님과 말씀 나눠보고 있는데요. 대표님 아까 시작하면서 노후의 사람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세 가지 돈, 건강, 외로움 말씀하셨는데 이 돈 뭐 말씀하셨고 건강은 뭐 요즘 워낙에 건강에 대한 또 관심이 많으신데 이 외로움 말이죠. 조금 전에 뭐 스웨덴 말씀도 하셨는데 1인 가구도 많고 혼자 살다 보면 돈도 돈이지만 외로움이라는 게 가장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저는 뭐냐면
가족이 아니라도 네. 지역사회 새로운 유연사회에서 외롭지 않게 행복을 찾는 방법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렸고. 아 가족이 아니라도 지역사회에서요. 새로운 유연사회에서. 네네. 네. 보면은 요즘 그 일본 같은 데 보면 한편에서는 가족의 해체가 일어나고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가족 회복운동이 또 일어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3대가 네. 할아버지 아들 손자가 한 건물 근처에 독립적으로 살게 되면 건물을 개축하게 되면 네. 세제 혜택을 준대요. 괜찮은 방법이네요. 예, 그리고 노인이 큰 집에 혼자 살고 있으면 네. 만만한 사람끼리 또는 젊은 사람과 그룹 리빙 공유 경제. 공유 경제. 우리도 지난번에 텔레비 보니까 신림동 근처에 혼자 사는 분들이 이렇게 모여 살고 있잖아요. 그런 식의 준비가 필요하고요. 그렇군요. 결국 돈, 건강, 외로움 3대 불안을 해소하는 최선의 방법이 네. 돈이 되는 일이든 사회 공헌 활동이든 네. 취미 활동이든 또 그걸 겸한 활동이든 소일거리가 있어야 된다. 소일거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평생 현역이 참 가장 중요하다 네, 이런 네. 말씀을 좀 드리죠. 네. 정말 이 외로움을 느끼는 또 우리 70대, 80대 어르신들 상당히 많이 계실 텐데, 근데 사실 건강이 이게 받쳐주지 않으면 예. 또 활동을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 네. 보면 이제 노노 케어라고 그래가지고 네. 좀 이제 나이가 좀 막 60 넘으신 분들이 더 나이 분들을 도와주는 일거리가 많이 생기고 있어요. 노노 케어. 노노 케어. 네. 예. 예를 들어서 주간 노인 보호센터 같은 데 가보면은 이제 60 좀 넘은 분들이 한 70, 80 된 분들을 도와주거나 그렇게 하는 일들. 일본의 요양병원에 가보면요. 네. 60대, 70대 건강한 시니어를 환영합니다. 와서 일하십시오. 네. 그러면 건강해지고 좋은 일도 하고 수입도 생기고 네. 그런 일들이 앞으로 점점점 늘어날 거예요. 노노 케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와닿는 게 좀 연세 드신 그 60대 70대 분 건강한 분들이 그분들을 케어했을 때 더 어떤 심리적으로 마음이 좀 더 쓰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해도가 더 높으니까요. 그래서 판매원 같은 거 안경 판매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일본에서는 보면은 이 나이 든 분들 쓰는 경우가 많아요. 네. 왜냐하면 이 노인분들 입장에서 귀를 기울여주고 설명을 좀 쉽게 해주고 그러거든요. 네. 저도 사실 요즘 어디 가보면 젊은 분들이 막 말하면 환장했어요. 그래서 판매원을 그 나이 분들을 많이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군요. 노노 접객이라고 그러죠. 노노 접객. 네. 이 마케팅 차원에서도 정말 이 시니어 분들을 배려했을 때 그 제품이나 그 공간이 더 빛이 난다는 거를 이 마케팅 분야에서도 좀 일하시는 분들이 좀 잘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네요. 네. 자, 오늘 사실 대표님 모시고 이게 사실은 좀 깊숙이 들어가서 좀 더 많이 여쭤보고 싶은데 시간이 이제 다 됐습니다, 대표님. 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에요. 우리 강창희 대표님 한 번 더 모시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쁘신데 또 다음 주 월요일에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나와주신다 그래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오늘 반짝 퀴즈 내드렸는데 한국의 40, 50세대 가구 자산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부동산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인데요. 네, 대표님. 정답은 O입니다. O. 네. 부동산이 가장 많죠. 네, 그렇습니다. 자, 선물 받으실 분 2264-0993-6106-3501번님 그리고 책 선물 받으실 분은 5283-0944 0788번님 이렇게 드리도록 하고요. 숲다불님이 강창희 대표님 놓칠 수 없는 귀한 말씀 잘 새겨놓았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오늘 저 문자가 지금 많이 왔는데 미처 소개해드리지 못한 문자는 월요일에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이거 다 적어서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행복 100세 자산관리연구회 강창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